때는 조선 중종 제위기. 한 남자가 깊은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구냐 넌? 아저씨는 다 있네요. 뭐? 무슨 말이냐? 나도 다 갖고 싶다. 아저씨가 찾아주세요. 뭘 찾아달라는 것이냐? 내 다리를 찾아줘요. 놀랍게도 아이의 한쪽 다리가 없었던 것. 불길한 꿈이구나. 오래 기다리셨죠? 그 이상하게 출장 끝나고 돌아가는 날엔 변비가 심했어. 어서 가시지.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요? 무슨 소리요? 저기다, 저기. 아야, 정신이 드느냐? 꿈에서 본 그 아이다. 설마 꿈에서 다리를 찾아달라 했던 아이와 똑같은 아이를 발견한 것이었는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리 잘린 아이에겐 어떤 비극이 벌어졌던 것일까? 다음 날 중종은 다리가 잘린 아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아이의 간호와 신속한 범인 검거를 명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상태는 어떠한가? 의원의 말로는 죽을 고비는 넘겼는데 의식을 차리려면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리 끔찍한 일을 이런 어린 나이약이 벌이다니. 반드시 범인을 붙잡아 죄를 물을 것이다. 아이의 몸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몸에는 알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했는데 학대를 받은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학대하고 다리를 자른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포도대장. 아이가 발견된 마을 백성들을 상대로 탐문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주일 후
나비, 저희들을 왜 불렀습니까? 아이의 다리를 자른 범인으로 너희 셋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당신이 자른 거 아니에요? 천벌을 받을지고 난 살생 같은 거 하지 않아. 천민고아를 데리고 있었다는 증언으로 용의자에 오른 무당. 이게 무슨 냄새야? 야, 너 옷 벗어. 옷 벗으라니까? 냄새나니까 밖에 나가 있어. 아이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 왔어요. 어서 오게. 저 아이를 데려가야 내 애군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까요? 그렇다니까. 나 못 믿어? 실은 말고. 아닙니다. 믿죠. 믿습니다. 헌데 얼마? 단양. 단약 너무 비싼데. 재수없던 운세를 바꿀 기회인데 그게 비싸? 무당은 고아를 데려와 매매를 벌이고 있었다. 저자죠? 생긴 것부터가 딱 범죄상이야. 맞죠? 왜 생사람을 잡아요? 야, 시방꼴 이게 뭐야?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너도 날 무시하냐? 날 무시하냐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사냥꾼은 술을 마실 때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던 것.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알았어? 사냥꾼은 아이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리, 이 여자가 죽인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요? 네 다리 때문에 애한테 화풀이한 거잖아. 아니에요. 산호비인 한덕은 과거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너 누구니? 밥은 먹었니?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할라.
난 이제 가야 돼. 너를 키워줄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이리 불편하진 않을 텐데. 우리 잘 살아야 된다. 얼마 후 주머니.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래? 누구한테 맞았어?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소용이 있을 테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학대를 피해 자신에게 잘해준 한덕을 찾아왔던 아이. 그 아이 누구냐? 어허! 누구냐니까! 그것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부모도 없이 홀로 지내기에 불쌍해서 다리 하나만 작사를 내놨건만. 네 년이 아주 건방져졌구나. 한덕에게 주인은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 이 아이가 내 눈에 띄면 나머지 다리 하나도 작살날 줄 알아.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한덕은 매몰차게 아이를 다시 버리고 말았다. 네가 한 거잖아. 나도 안 한다고. 네가 죽였구만 뭘? 아니야, 네가 지금 맞아. 네가 한 거잖아.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소리야!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버려졌던 아이를 다시 한번 버려 상처를 주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아이를 학대한 용의자들. 힘 좀 많았고 확증은 없구나.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인 것일까? 대체 누가 너의 다리를 자른 것이냐?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었는데 다음 날 나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요? 내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네. 자네, 손목 좀 이리 줘보게. 예? 갑작스럽게 손목을 확인하는 포도대장. 대체 손목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일? 그날 밤
아이의 다리를 자른 범인이 누군지 밝혀졌다. 바로 너. 네가 범인이다. 과연 아이의 다리를 자른 잔혹한 범인은 누구인 것일까? 네가 범인이다. 아이를 학대한 3명의 용의자 중 아이의 다리를 자른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여종 한덕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디서 발뺌을 하는 것이냐? 발뺌이 아니라 저 정말 아닙니다.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증거? 한덕 팔에만 있는 긁힌 상처. 이게 바로 증거다. 첫 번째 추국이 끝나고 상심에 빠져있던 포도대장은 아이의 손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손톱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피였다. 다리가 잘리기 전 아이가 저항을 한 것이라 생각한 포도대장은 용의자들의 몸에서 긁힌 상처를 확인해보려 조사를 한 것이었다. 한덕의 팔에서 아이가 손톱으로 긁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된 것. 아닙니다. 이 상처는 얼마 전에 우리 대감마님에게 벌을 받아 이 일이 된 것입니다. 전 정말 아닙니다. 끝까지 부정을 하는구나. 들어오거라. 놀랍게도 의식이 없던 아이가 직접 추국장으로 나왔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몇 시간 전 아야, 정신이 드느냐? 괴롭겠지만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가 너의 다리를 자른 것인지 기억나느냐? 의식을 찾은 아이가 지목한 범인이 한덕이었던 것. 그리고 네 낫에 구초를 뿌려 확인을 해보니 혈흔이 나왔다. 이래도 너의 죄를 부정할 것이냐? 불쌍해서 다리 하나만 작사를 내놨건만. 네 년이 아주 건방져졌구나. 또 이 아이가 내 눈에 띄면 나머지 다리 하나도 작살날 줄 알아. 당장 갖다 버리거라! 주인의 협박에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한 한덕.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마. 알겠어? 나 간다. 가지 마세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네가 오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제발요. 가지 마세요. 제발요. 그 다리
다리가 없어져야 안 올 거냐? 그래, 내가 그 다리를 없애줄게. 계속 자신을 잡는 아이를 그냥 두면 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 한덕. 자신이 살기 위해 아이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잘라버린 것이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끔찍한 짓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 누구를 욕하는 것이냐? 너희들도 똑같은 쓰레기들이지 않느냐?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침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이를 학대하며 큰 상처를 준 두 사람. 여봐라, 다리를 자른 한덕을 차명에 처하고 아이를 학대한 저 둘은 대형과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네. 나으리. 사람들이 너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거라. 너처럼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까짓 죄를 물을 것이야. 우리가 널 꼭 지켜줄 것이다. 중종실록을 보면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사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아이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중종은 이 다리 잘린 아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아동복지법과 같은 정책을 발의하게 되는데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노비로 삼았을 경우 그 사실이 발각되면 엄벌에 처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이들을 중요시 여겼던 중종처럼 우리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지켜주고 잘 보호해야겠습니다. 네가 감히 은혜도 모르고 날 배신해? 저자를 죽이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살려주십시오, 폐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자가 죽으면 폐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악연, 내 직접 끝내주마! 그저와 폐하는 같은 운명을 타고났단 말입니다. 같은 운명의 두 남자, 그들의 비극적인 인생사가 지금 시작된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없으십니까?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부족한 탓인데 뭘. 마마! 마마! 궁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한데 소서업의 아버지 황태자 소장무가 사망한 것.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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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내 손자. 소문난 효자였던 소서. 그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자네 덕에 내 순탄하게 황태손이 됐네. 잔소리에 대던 아버지가 눈앞에 안 보이니 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순리대로 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애초에 하늘이 정한 태양은 마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데 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황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영감이 몸에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직도 기운이 펄펄 넘치니. 지금의 황제는 용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기세가 꺾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자네가 못하는 게 어디 있는가? 진정 방법 없겠는가? 남몰래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며 무당을 통해 제사를 지내온 소서. 이번엔 할아버지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다. 마마와 함께 나고 함께 죽는 기륭화복을 함께하는 같은 사주를 타고 태어난 운명의 사내. 그자를 찾아 옆에 두십시오. 그자가 마마의 애군을 받아내고 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나라를 샅샅이 뒤져 나와 같은 날 태어난 자를 모두 다 데려오거라. 소서업은 그렇게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줄 운명의 사내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데 오늘만 벌써 몇 놈째야. 그 눈 옆에 상처 언제 생긴 것이냐? 2달 전 도끼날에 잘못 맞아 생긴 상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살이 되던 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륭 화복을 함께하는 같은 사주를 타고 태어난 운명의 사내. 그자가 마마의 애군을 받아내고 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서방님! 서방님! 무슨 일이오, 부인? 폐하께서 폐하께서 갑자기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송가오나 태이들도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다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짱하시던 분이 이 무슨 병고인지. 설마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어찌 보잘것없는 소인에게 관직을 주신 겁니까? 보잘것없다니! 너는 내 은인인데. 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앞으로 너는 나와 늘 함께하며 날 위해서만 살아야 할 것이다.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아주 큰 일을 하게 될 거거든. 양민이 궁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황제 소생. 폐륜 행위를 일삼은 소서업으로 인해 제나라는 황제와 황태자가 같은 해에 죽는 비극을 맞고 만 것이다. 일이 잘 성사된다면 너는 세상 더할 나위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단 너의 인생을 오로지 날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지. 그저 그렇게만 한다면 내 너를 새로운 재상 양민일세. 예? 젊어도 능력은 특출난자니 잘들 따르시게. 폐하, 이 아무리 그래도 어찌 말단 관직에 있던 자를 하루아침에 재상의 자리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짐의 안목을 못 믿겠다는 거냐? 그것이 아니오라. 대신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제가 된 소서업은 파격적인 인사를 행하며 양민을 계속해서 옆에 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황제 소서업은 통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이, 폐하가 오지 않으시니 우리가 직접 뵈러 가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당분간은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 폐하께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재상! 그냥 다 데리고 들어오게.
그럼 돌격 앞으로! 에휴, 그리 힘들이 없어서 어찌 나란 일을 하겠다고. 체력은 국냐? 에? 아이, 폐하, 아이 3대1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제 됐는가? 소인이 이기면 꼭 편전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걸세. 아니 저것은 아이 폐하, 이것은 반칙이옵니다. 이럴 땐 지략이라고 하는 거야. 소수업은 황제가 된 후 노는 데에만 급급했고 이로 인해 신하들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네들이 날 보고 싶어하는 듯하여 친히 발걸음하였거늘. 어찌들 그러는가? 어? 소서업은 심지어 편전에 기생을 드리는 상식 이하의 행동까지 보였는데 폐하께 올릴 보고 시작하시죠. 네. 폐하, 요새 들어 잦은 연애로 인해 이 국고 지출의 이 심각한 봤지? 어?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에? 젊자는 척들하고 있지만 이 꼴의 사내들이라고. 폐하, 이제는 그만 여인들을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 편전의 기생이라니 이는 아니 될 일이옵니다. 지금 짐을 훈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훈계가 아니라면 이것들 앞에서 내 망신을 주겠다는 거야 뭐야? 폐하, 소인은 그저 폐하의 궁에선 그 누구도 폐하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아니 될 겁니다. 에이, 편전은 역시 재미가 없어. 나 가자. 재상의 뜻이 나의 뜻이니 재상과 얘기들 많이 나누시게. 정사에 통관심이 없었던 소서업으로 인해 나라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그 수습은 늘 양민의 몫이었다. 계속하시죠. 내 자네 덕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네. 이 양민 그 녀석이 온 뒤로 내게 행운이 몰아닥치더니 또 일은 얼마나 잘해내는지 내 요새 걱정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계속 그자를 옆에 두십시오. 그자가 잘못되면 폐하께서도 자칫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를 입게 되다니? 같은 상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폐하와 그자는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그놈은 이제 내 분신이나. 다름없거늘 저의 뜻이 곧 폐하의 뜻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더 걷어들이라 했을 텐데요. 어찌 말이 없습니까?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양민이 실질적인 황제 노릇을 하며 권세는 더욱 높아져갔고 소서업은 여전히 노는 데에만 열중했다. 민아, 내 기운이 넘쳐나는 것이 오랜만에 기방나들이 좀 해야겠다. 송구하오나 폐하, 소신은 오늘 해야 할 업무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무사를 대동에 다녀오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재상은 열심히 정사를 돌보셔야지. 어? 나는 내일 늦게나 들어올 테니까 네가 나인 척 알지? 예, 폐하. 걱정 마십시오. 역시 옆에 두길 잘했어. 어? 그놈의 기방 다신 발길을 말아야지. 이것도 얼굴이라고. 예상보다 빨리 궁으로 돌아온 소서업. 그런데 놓지 못하겠느냐? 양민은 소서업이 궁을 비운 사이 황후를 겁탈하려 한 것인데 재상,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소신이 폐하의 옷을 입고 있으니 잠시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양민. 그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넌 나 아니었으면 주인에게 매질이나 당하던 한낱 짐승이나 별다를 게 없는 놈이야. 폐하, 정말 실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난 네가 없어도 너 같은 놈 또 하나 들이면 그만이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감히 ưng 내도 모르고 날 배신해! 폐하께서 진작 정없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니까짓 게 뭔데? 이놈을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그자를 계속 옆에 두십시오. 그자가 잘못되면 폐하께서도 자칫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폐하, 저놈은 마음속에 흑심을 숨기고 있는 능구렁이 같은 자유입니다. 그렇사옵니다. 이 폐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면 영모나 다름없사옵니다. 당장 자명에 태워주시옵소서, 폐하. 이 더러운 악연, 내 직접 끝내주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폐하.
폐하, 이자를 죽이시면 절대 아니 되시옵니다. 이자는 폐하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 잊으셨사옵니까? 이놈이 치매 황후를 탐하였는데 내 어찌 가만 놔두겠는가? 이자가 죽으면 폐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놈이... 폐하, 어찌 저런 천한 것의 말을 믿으시옵니까? 양민을 당장 자명에 채 폐하의 권위를 더욱 단단히 하시옵소서. 제발! 이자를 살려주시옵소서. 필사적으로 양민의 죽음을 막으려 한 무당.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사실 양민을 먼저 찾아낸 것은 소소업이 아닌 무당이었다. 양민에게서 소소업과 같은 기운을 느낀 무당이 양민에게 소소업과 같은 상처를 만들어 그의 분신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부정탈 것을 염려해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해왔던 것. 이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감히 날 속여. 양민은 결국 그렇게 소소업의 손에 죽고 만다. 영험하다던 내 눈은 거짓인 모양이다.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당장 이놈의 두 눈을 뽑아버리거라. 모든 것이 거짓이라 생각한 소소업.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양민이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소업도 곧 사망하고 맙니다. 그간 소소업의 만행을 못마땅하게 여긴 신하들이 양민이 사라지자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소소업은 황제로 있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8억만 양의 국고를 모두 탕진할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재위 당시 모든 정사를 양민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흥청망청했던 것이죠. 결국 반란군에 의해 사망한 황제 소소업은 죽어서 울림왕으로 강등되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거짓과 부패, 범죄가 판치는 시대. 약자들이 불러낸 영웅, 그들이 돌아왔다. 수사의 귀재 박문수, 연장의 달인 김선달. 2019 어사 박문수. 깊은 밤, 부부가 잠든 방 안에 누군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살인은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리고 계속된 살인. 하룻밤새 일가족이 살해됐다. 뭐야, 호랭이야?
이 고을을 암행 중이던 박문수는 우연히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처참하게 죽은 시신들과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일가족을 도둑낸 살인사건이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대체 왜? 세상을 경악하게 한 일가족 몰살 사건. 지금 범인을 찾기 위한 박문수의 활약이 시작된다. 박문수는 먼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알아봤느냐? 예. 살해된 이들은 이 고을에 사는 원영사라는 양반과 그 가족이랍니다. 최초 발견자는 누구라더냐? 그 집 친모라는데 아침 일하러 왔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집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그게 몸종들이 어제 친척 집에 휴가를 가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죽은 그 양반 말입니다. 아주 몹쓸 인간이더라고요. 말이 양반이지 행실은 아주 개차반이었답니다. 나리가 왜 우리 방에서?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이거 놓지 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상처진 거 먹고 내가 잊어버렸어. 아버지! 난 괜찮아요. 제발요, 아버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짐승 같은 짓을 당하고도 맵까지 쳐먹고.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집안의 여종이란 여종은 다 겁간하고 때리기 일쑤에다가 돈 욕심은 어찌나 많은지. 제발 고정하십시오. 어떻게든 공신 낼 돈을 마련할 테니. 낼 수 있으면 진작에 내주겠어. 아니, 전 노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내 거만 내면 될 줄 알고. 내 노비랑 살면 너도 내 노비랑 마찬가지야. 알아? 이해날이. 돈 마저 갚을 때까지 인연은 내가 데려간다. 가자. 딸 잘못했습니다, 형님. 딸이. 한마디로 이 고을엔 원영사 죽이고 싶은 자가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내 서신을 써줄 테니 관할 좀 다녀오거라. 아니, 이 사건 수사하시게요?
그날 밤 박문수가 사건 현장인 원영사의 집을 다시 찾았다. 잔인한 짓을 한 자를 내 꼭 잡아 그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수사를 위해 사건 추리에 나선 박문수. 이만 들어가 보거라. 범인은 이 집 하인들의 집을 비운 걸 알고 있었어. 식구들이 다 잠이 든 시간 침입해서 아니야. 사지를 다 내리쳐 잘랐어. 흉기는 칼이 아니라 도끼일 가능성이 높아. 아니야. 원영사의 한 사람은 잠에서 깨서 도망가려고 했어. 아이들은 왜 도끼로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원한에 의한 계획살인일지도 몰라. 원한에 의한 것이라면 죽은 원영사에게 뭔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박문수가 원영사의 물건들을 살피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네가 휴가를 다녀왔던 이 집 하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녁 낮에 돌아왔는데 겁이 나서 곧장 들어오지 못하다가. 듣자 하니 자네 딸이 얼마 전 죽은 원영사에게 겁간을 당했다고. 원한이 사무쳤겠구만. 죽이고 싶었겠어. 안 그런가? 예, 아닙니다. 감히 상전을 죽이다뇨. 그리고 돌아가신 나리한테 원한이 사무친 사람이 어떻게 저뿐인 줄 아십니까? 노비 돌쇠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인물은 충계라는 여인이었다. 아니, 왜 이런 걸 직접 들고 오사? 아유, 무거워.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아유, 그래도 이댁 작은 마님이신데. 야, 이놈아! 누가 마님인 게야? 정신 나간 놈이. 원영사는 집안 노비였던 충계를 첩으로 두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 재혼에 고처를 드렸다. 인사 올려라. 마님이시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날뛴다더니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이딴 옷을 입은 게냐? 당장 벗지 못해? 뭘 꾸물거려? 벗어 벗어! 쓰라고! 이러지 마십시오! 야! 네 공신을 대신 내준다는 놈 있으니까 외고로비로 나가 살거라. 원영사가 재혼을 하면서 첩이었던 충계는 하루아침에 다시 노비 신세로 전락하고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됐다.
나랑 가자. 나리께서 너랑 나 혼인 허락하셨어. 이 바보야. 너는 나랑 혼인이 하고 싶어. 내 공신까지 내면서. 너랑 같이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춘계는 어려서부터 그녀를 짝사랑했던 복수와 혼인을 해 살게 됐다는데 그럼 그 춘계라는 여종과 그 남편이 죽인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너도 아니고 그 부부도 아니고 누구란 말이냐? 그거야 저도 모르죠. 근데 누가 죽여도 죽였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리, 소인 이만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면 용의자가 한둘이 아닌 상황. 과연 범인은 누굴까? 범행 도구로 쓰인 도끼가 혹시? 여기저기 톱밥과 흙이 묻어있는 걸 보아 이 집 도끼를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나리, 꼭 이 사건 범인을 잡으셔야겠습니까? 원형사라는 양반 죽으만 하니 죽은 것 같던데 꼭 우리까지 나서서. 진짜 범인을 못 잡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 것이냐? 서씨는 사또에게 전했느냐? 예, 전하긴 했는데 나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놈!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다. 사지를 자르고 임신한 여인까지 잔인하게 죽였어. 넌 이 길로 그 여종 부부가 사는 곳을 알아보고 살펴보거라. 예. 아휴, 몸조리 좀 잘해줘요. 아무래도 몸살인 것 같으니까. 예. 고마워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원형사의 첩이었던 여종 춘계의 집을 살피던 선달. 그 누구요? 염치 없지만 먹다 남은 밥이 있으면 좀. 우리 같은 집에 뭐 먹을 게 있을 거라고. 한양엔 가야 되는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주막에는 못 가 있고 분파라도 해서 얻어먹으려 했는데 마을에 뭔 일이 났는지 외진들한테 인심이 어찌나 살아온지. 아무거나 요기할 게 있으면 좀.
아내가 병 중이라 차는 없지만 잠깐 기다려 보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 내드린 건데 뭐 그런 인사를. 그럼 살펴가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 선달은 과연 여종 부부의 집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그 시각 박문수는 원영사의 치부책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다. 아무래도 그자가 수상해. 박문수가 생각하는 수상한 이는 과연 누굴까? 사건 용의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어딜 그리 급히 가려 했느냐? 다른 고을에 일자리가 생겨서 가던 길에. 그래. 이번에도 공짜로 일해주는 자리더냐? 예? 아니 그게 무슨... 죽은 원영사의 치부책에서 이상한 걸 찾았지 뭔가. 자넨 세경도 받지 않고 원영사 집에서 몇 달이나 일을 했더구만. 일부러 원영사 집에 들어가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냔 말이다. 아닙니다. 아유, 전 아닙니다요. 미안하네. 난 그저 물으시기에 아는 대로 답을 한다는 것이 내가 참... 이것이 네 진보다리 속에서 나왔다. 돈도 안 받고 친모 일을 했는데 돈이 일이 많다니 이상하지 않느냐? 이 돈 어디서 났느냐? 그거 다른 집 일을 하고 받았습니다. 네가 정령 고신을 당해봐야 자백을 할 것이냐? 여봐라! 바른 대로 토설할 때까지 주리를 틀고 매를 쳐라! 친모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 그런데 제가 준 것입니다. 그 돈. 친모가 고신을 당하게 되자 뜻밖의 복수가 친모를 두둔하고 나섰다. 어떻게 된 일일까? 네가 왜 원영사 집 친모에게 돈을 준단 말이냐? 아픈 제 아내를 돌봐준 게 고마워서. 이놈! 네가 만석군이냐? 이리 많은 돈을 고마워서 줘. 어서 이것을 끌고 가 고신하라! 안방만 있게 잘 보이려고. 마침에 해산 딸도 돌아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믿으란 것이냐? 이놈! 가져오거라! 박문수의 명으로 선달이 가져온 것은 바로 도끼였다. 며칠 전 복 받으실 겁니다. 복수와 충계의 집에 잠입했던 선달.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범죄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였다. 그렇게 복수의 집에 있던 도끼를 들고 온 선달. 이것이 너희 집에서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도끼 한 자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요, 딸이? 억울합니다. 선달이 가져온 도끼는 정말 범행 도구일까?
밖에 두고 쓰는 도끼가 이리 깨끗할 수가 있나? 뭐 씻어나 보죠. 그러니까 뭘 숨기려고 도끼를 씻어놨냔 말이다. 박문수는 험하게 쓰는 도끼가 지나치게 깨끗한 점에 주목했다. 만일 도끼가 살인에 사용됐다면 혈흔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박문수는 도끼를 불에 달구고 그 위에 식초물을 부었는데 빗자국이다. 이래도 발뺌을 할 테냐? 복수가 원영사 일가족을 죽인 범인이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잘못하셨습니다. 김장? 제가 원양사 일가족을 죽였습니다. 제 남편은 아무 죄가 없으니 풀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거. 이 사람이 왜 이래?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전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을 죽인 겁니다. 원영사에게 쫓겨난 여종 충계는 자신을 아껴주는 복수와 혼인을 했다. 당신도 힘든데 그만하고 쉬어요. 난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 몸이 약한 게 걱정이지. 천하게 태어나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는데 난 참 쓸모가 없네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쓸모가 없어. 그렇지. 쓸모가 없긴 왜 없어? 나한테는 쓸모 있는 몸인데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나리, 야심한 시각엔 무슨 일로?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에 목이 말라 들렀다. 우물에 가서 새로 떠오른 게 좋겠구나. 아주 차가운 물을 마셨으면 좋겠구나. 예, 물 떠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얼른 가서 떠오겠습니다. 뭐하느냐? 어서 다녀오지 않고. 예. 한때 자신의 첩이었던 충계를 원영사는 수시로 찾아오곤 했다. 미안하네.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네. 엄격한 신분제도 하에서 모든 걸 참아야 했던 복수와 충계. 나리, 이제 제발 그만. 나리, 셋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넌 원래 내 것이었다. 너도 뱃속의 아기도 내가 주인이다. 원영사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종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겁탈해왔던 것이다.
임자, 우물에 두레박이 없어서 내 좀 늦었네. 임자, 임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를 가졌던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결국 충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이러지 마요. 나 같은 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런다고 그것들이 눈이 나나 깜빡할 것 같아? 그렇죠. 눈도 깜짝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 그것들 싹 다 죽여버려요. 충계는 남편 복수를 설득해 살인을 계획했다. 친모에게 돈을 주고 원영사의 동향을 살피며 죽일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하인들이 집을 비워 원영사 가족만 집에 있던 날을 골라 충계와 복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뱃속에 아기가 있어. 내 아이도 내 뱃속에서 죽었어. 아무리 그들이 인간 같지 않았다 해도 너희가 사사로이 처벌했으면 안 됐다. 하물며 어린 나이들까지 죽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또한 노비가 상전을 죽인 것은 가장 무거운 강상의 죄. 충계와 남편 복수 그리고 살인을 알면서도 묵인한 친모는 법에 따라 처결될 것이다. 이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예! 노비가 상전을 죽인 강상의 죄는 능지처참을 당하게 돼 있었다. 나리, 법에도 인정이라는 게 있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다! 지금 네가 국법을 무시하고 살인자들을 살려주나 말하는 것이냐? 저들의 처지는 동정할 수 있으나 그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 주인 일가족을 죽인 복수와 충계 부부.
조선시대 신분제가 낳은 이 비극은 부부가 차명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니들은 뭐냐? 여기 새로운 주인? 지금부터 여기 우리 검기가 접수한다. 그럼 내 신상부터 좀 털어볼까요? 뭐야? 니놈들 사람 만들어줄 훈장 이제 수업 시작한다. 얘기 좀 놀래볼까? 아니 형 얘기는 아니죠. 이놈!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 저도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나리 제발 한 번만. 아유. 왜 이렇게 튼튼하지? 뭔가 이거 안 맞아요. 이게 부서질 뻔해서 지금. 채널 A